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네이버 금융 마무리 짓게요. CNG 하이테크 역시나 오늘 이거 최근 거는 공부하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5%씩 짱난다. 아, 나 참. 12,550원. 이거는 12월 27일 날짜. 10년차 2018년에 상장을 했죠. 2018년에 상장을 해서 이렇게 굴굴거리다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3배를 뛰어버렸네. 지금 전고점 돌파를 못했네. 전고점은 12,900원이네요. 시가총액은 5.5% 오늘 5.5% 올랐으니까 1,000억에서 55억 상승 800만 주 4.2% 외국인 동일업종 평균퍼가 18인데 여기는 한 10 나오죠. 10 나와. 싸 유산 볼까? 삼성전자와 283억 규모 반도체 제조 장비 계약 체결. 이래서 재고가 240억이 있었나? 어허. 자, 그래서 142억 규모 반도체 장비 계약 체결. 뭐야 이거? 테마, LCD 테마 상승에 LCD 장비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저건 의미 없겠고. 자, 그냥 가자. 자, 보면은 2020년 11,900원, 코스닥 대비 64%. 뭐 그렇고 한 달, 석 달, 여섯 달, 1년. 1년 평균 46%, 6개월 49% 상승.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진 않았네, 맞지? 홍사문 외 5인 아들한테 100만 주를 넘겨줘 가지고 둘 다 100만 주야? 어, 왜? 홍사문, 홍준선 둘 다 100만 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100만 주 얹어버렸어? 근데도 자기가 33%라고? 왜 5인이잖아. 뭐가 조금 이상한데. 자, 난 별로 안 궁금한 게네. 자, 동선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의 그 양산에 공급하는 이제 장치, 그 가스나 뭐 이렇게 화학 재료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화학 재료라는 거는 뭐 이렇게 불산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깎는 데 쓰든지 뭘 따듬는 데 쓰든지 세정하는 데 쓰는지 보통은 그냥 일반 물로서 세척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도체는 그런 식으로 세척 안 하고 화학 성분, 화학 재료를, 화학 소재들을 이렇게 공급해서 가스로나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걸 공급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급하는 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드는 게 이 회사 CCSS, STI도 회사를 만들고 여기서는 좀 장점을 내세우는 거는 우리는 섞어서 잘 세밀하게 보낸다. 요게 이 회사의 장점. 섞어서 섞는 거 잘해. 이런 거. 그리고 방열 기판 사업 현상액이라고 요게 조금 고가의 재료인데 요거를 재생하는 사업. 요런 것들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라이닝 시트 제조 사업 요거는 미국이란다. 일본에서 원천 기술을 가져가 이제 독점으로 이제 팔고 있는 그런 거. 베이킹 소다 사업 요거는 신규로 지금 추진 중이고 요게 터지면은 매출이 확 올라가겠지. 지금 매출은 요거 뭐야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이 필요한 요런 것들을 하고 그 리테일 시키는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재활용하는 그게 한 6, 70% 차지한다. 이제 나와 있네. 일단 지금은 믿고 있는 건 그 무기다. 그거 성공되면 작살난다 이 말인데 자 연간 검색 보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거는 저 뒤에 가서 볼 거고 나중에 볼 거고 자 분기별로 매출액이 19년도 600억 19년 9월 600억, 19년 12월 300억, 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100억, 200억, 400억의 매출이 영업이익은 3억, 24억, 50억 당기순이익 10억, 20억, 45억 점차 증가, 자산총액, 부채, 자본금 42억 동이라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계속 마이너스네 원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것들이 돈을 좀 땡기가 썼는지 현금은 일단 나와 있는 건 없다. 영업으로서는 현금이 돌아가진 않는다. 투자는 일단 잠시 묶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프리캐시플로 현금이 지금은 당분간은 돌아가지 않는데 이거 뭐야 현금 유보율 자본 유보율이 1500%나 있으니까 아직까지 괜찮고 부채 비율도 14%니까 괜찮고 그래서 이거 보자 PR이 요거는 4, 6 나오는데 10 나오던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10 정도 PR은 10 정도 EPS는 한 500원 500원인데 500 나왔지 10이 나오려고 하면 얼마 나와야 되지 1000 얼마 나와야 된다 1000 얼마 1100 얼마 나와야 된다 그래 10 나왔다 그렇게 넘어가고 귀엽게요 화학약품 혼합장치 요 기계 CCSS 요 기계가 50 한 60 50% 그러고
재생장치 요게 한 또 10몇 프로, 그래 합쳐가 여기 한 60%, 나머지 불소 수지 그리고 용역 요거 일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고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출은 거의 요거 두 개가 거의 다 잡아먹고 있다. 공장 가동률은 한 36%밖에 안 돼요. 공장이 안 들어가. 물건이 없단 말이지. 물건이 없는 거는 이게 그 반도체 공장이나 디스플레이 공장을 새로 신설해야 이 기계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렇다고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 그 중에 선택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무상증자 주식 발행 무상증자 한번 했었고 2019년에 한번 해서가 130 그 42억 210억에서 42억 이렇게 됐다. 240억 21억에서 42억 되는 거지. 자, 또 뭐 있노? 재무분석. 재무분석은 19년까지는 깔끔해. 영업이익률 한 10%, 순이익률 한 9% 정도, 13%, 11% 이런 식으로. 요거 볼까 이렇게 없애면은 매출액 우상향, 영업이익 아이고야 당기순이익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 당기순이익도 우상향 좀 약해서 그래. 영업이익률은 조금 감소됐고 순이익률도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뭐 저 모양 깨끗해 보이고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률 요걸 보면 매출 증가율이 들쭉날쭉하게 19년대, 17년대 좀 많았었고 매출이 영업이익률은 점차 증가 하락하고 있고 순이익률은 영업이익률과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고 물건이 이제 설치를 해야지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치를 못하니까 여기 보면 매출 원가가 요거 그 매출 판관비는 한 5% 6%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금융 수익 기타 영업과는 상관없는 수익이 기타 영업 수익과 금융 수익 기타 영업의 손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깔끔해. 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순이익까지 가는 데는 아주 깔끔하다. 세금만 삐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 보면 요 재고비 재고 판매관리비 판관비의 재고가 연구개발비는 한 10몇억 요번 달에는 올해는 6% 매출이 6% 요번 달에란다 요번 올해 20년 얘는 6% 썼고 관리비 재고비가 왜 이거는 안 나와 있네. 일반 관리비 그러면 전자공시 보세요. 나는 봤을게네. 자 그러면 별도로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매출액이 내수 수출은 요거 조금 한 수출 한 10% 정도 10% 정도의 수출이 뜨 있고 그 수출을 용역까지 해가지고 한 10% 정도 2020년에는 발생했고 원가 매출 총액 매출 원가 재고 비용 없네. 뒤에 가면 있을라나 금융 수익 금융 원가 깔끔하잖아. 자 볼게 분기별로 했는 걸 볼게. 분기별로 매출액 400억 요것도 이거 열어보면 되잖아. 여기 보면은 매출액이 19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1, 2, 3의 코로나 때도 이게 쭉쭉 증가하고 있고 자,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또 증가하고 순이익률도 여기 2분기에선 순이익이 영업이익에 조금 못 따라가면서 증가하고 있네. 영업이익률 이런 식으로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특별히 볼 게 없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 14% 부채 14% 자산에 대비해서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지금 마이너스. 영업으로서는 현금이 갚고 말고 뭐 이렇게 뭐 재고 물건 이런 걸 다 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200억. 지금 얼마지? 한번 보자. 요거 지금 3분기에 마이너스 80억이잖아요. 여기 100억이고 1분기에 30억, 37억 더하기 130하면 143억, 229억이잖아. 재고가 240억 있었거든. 그러면 뭐 만까지 되네. 재고가 이 회사는 어떤 공정에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물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자동차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가 그냥 사가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공장이 어떤 식으로 어떤 높이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근데 미리 만들고 있는 제공품이 있더라고. 제공품과 원재료 그게 한 240억 정도 돼. 작년에 60억 있거든. 그게 3배 돼. 638 3배 됐는데 재고가 3배가 넘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나 영업할 때 요거 현금 요게 마이너스나 그걸 대입시키면 만까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럼 몰라. 자, 이거는 뭐야? 이건 통과. 자, 그렇게 해석하고 나는 자, 투자 분석 매출액 이 회사의 가장 큰 메리트를 뽑으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2019년까지는 매출액이 1200억, 800억, 700억 뭐 이렇잖아. 영업이익률 10%, 순이익률 한 9%, 8%뭐 나쁘지 않잖아. 자, 이것도 ROE도 10%, 올해는 10%야, 올해는. 이거 봐봐. 분기로 보면은 10%, 올해는 10%, ROE가 10%, 10%. ROE 내가 계산했을 때 10% 나오는데 이거 뭐야, 이것들. 이것들은 이거 보면 안 돼. 10% 나와, 10%. 10%라고. ROE 계산하는 건 순이익 나누기 자본, 10%라고. 성장률. 매출 증가율이 57% 증가했다고? 영업이익률이 133%? 믿으라고? 이거 어디에서 기준인데 이게? 자, 총자산 증가율. 이래 있지만 이거 한번 볼게. 매출 총이익률은 원가 뺀 금액. 이제 19년 3분기, 4분기,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있으니까 요게 한 80%, 98%, 88%, 87%, 83%, 뭐 81%잖아요, 원가가. 그러니까는 거의 한 10, 한 5, 7%, 10% 후반대라고 보자. 10% 후반대. 그럼 영업이익률은 그거 뺏는 게 다 영업이익률이니까 매출 총이익률에 판관비를 뺏는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영업이익률은 한 13%, 10% 가까이 이때 너무 못 났으니까 10%, 순이익률도 한 8, 9%, 에비타 마진율은 이거는 내가 계산할 줄 모르니까 ROE 10% 나왔어. 10%.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속으면 안 돼. 자, 그래서 EPS가 꾸준히 증가하느냐? OPS 꾸준히 증가 19년까지 했고 분기로 와야지. 야들이 18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믿어? EPS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 PBR이 퍼가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면 안 되지. 떨어져야지. 10이다. 지금 10배. 지금 10배. EPS, BPS 저 의미 없고 PBR도 뭐 0.7, 0.1 하는데 자본이 높아져가 PBR을 구하는 공식은 여기 누르면 나와 이게 주가 나누기 BPS. 그러면 BPS라 해야 돼. BPS를 구하려고 그러면 자본 나누기 주식수. 자본 총계 나누기 주식수 하면은 BPS가 나와. BPS 나왔는 걸 가지고 지금 주가에서 나누기 PBR. 요게 1을 기본으로 1보다 낮으면은 저평가, 높으면은 고평가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특별한 위험 상황이 닥쳐도 내가 큰 그거 할 거 없다. 그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나는 그래 해석하는데. 이건 뭐 특별한 게 없다. 자, 안정성. 부채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14%. 유동 부채 비율.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율이 11%야. 11%. 유동 부채 비율이. 비유동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안 갚아도 될 게 2.4%. 총 부채 중에 14% 중에 부채 비율이 14%인 게 자본이 얘들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난다. 자, 그러면 이걸 이자 발생 순부채 이거 한번 볼게. 이자 발생 부채가 뭐야 이거 얼마야? 325억이라고 해야 되나? 3억. 3억으로 해야 되나? 3억 맞지? 얘네 단위 맞는 게 3억이다. 3억. 그리고 3.76. 요걸 합치면은 3억 한 7억, 8억, 한 10억 안 되겠는데 맞지? 요거 다 합치면은. 그럼 순부채가 없다. 이거 마이너스는 뭐예요? 없다는 거야. 순부채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자 보상 비율, 이자를 내는 그 부채 이 말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래프가 이상하다. 자, 총자산 회전율, 매입 채무 회전율, 매입 채무 외상값이 몇 번 만에 이제 도나 이런 건데 이거를 내가 해석을 못하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을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4번 만에 한 번, 4번 발행하면 한 번은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자, 요건 내 해석할 수 있다. 자, 요건 그거다. 요거는 일자고 요 20일, 40일, 60일 선이거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2019년 4분기에는 20일 안에 일하면은 20일 안에 현금으로 돌아왔어. 19년 12월 달에는 40일 안에 현금으로 돌아왔고 2020년 3월에는 40일 안에 현금으로 거의 40일 안에 현금으로 돌아오네. 현대자동차는 거의 한 10일, 20일 안에 현금으로 들어와. 걔네들은 와 역시 대기업들은 엄청 빨라. 재고자산도 길은 거는 77일 정도 걸리네. 재고자산이 회전이 되는 게 매입채무 외상값은 한 20일 만에 돌아오고 캐시
사이클 요것도 98일 만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컨센서스를 볼 거고 업종 분석 자 타이거 일렉 알파홀딩스 네온테크 이거 같은 쪽이야 반도체 장비주야 시가총액 다 1000억짜리네 좋아 그러면 매출액이 CNG 하이텍 1200 매출 올리는 거하고 비슷한 게 1200 AT 세미콘 이거 와 이거 뭐야 그러면 임마 영업이 23억 이봐라 형편없잖아 이건 140억인데 그럼 영업 이익률이 1% 이래가지고 장사하겠나 맞지 마이너스 7.4다 이건 언제 건공 좀 신기한데 부채 비율이 20% 되는 회사는 타이거 일렉이 있네 타이거 일렉의 영업이익률은 4% ROE는 3%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맞지 CNG 하이테크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기별로 분기는 안 나오고 섹터 분석 자 섹터는 요거 CNG 하이테크 반도체 코스닥이 마이너스 1 갈 때 이제 CNG 하이테크는 30%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나 요거는 반도체 19년 요거 포워드 이게 뭐야 배당 성향 CNG 하이테크는 원가의 10% 원가의 10% 순이익의 10% 반도체는 40%야 그러면 배당 수익률 PER 요걸 봐야 돼 요거를 여덟 건 안 나온다 근데 PER이 안 나온다 이거는 보지 말자 지분 현황 여기에 홍씨 패밀리가 홍삼원 120만주 홍중선 100만주 홍지선 30만주 이렇게 130만주를 뺐거든 근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봤을 땐 100만주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됐다니까 이게 다 무조건 다 그거 뭐고 정확하다고 보면 안 돼. 130만 주를 정의했는 건 내가 봤거든. 전자공시에서. 그게 130만 주가 어떻게 여기 100만 주가 될 수 있어. 맞지? 그럼 이게 맞는 기록이란 거지. 그래서 그 최고 경영 대주주가 지금 총 120만 주, 자식이 100만 주, 그리고 한 명 더 30만 주. 이렇게 그 증여를 했다. 홍지선, 홍중선 증여를 했다. 120만 주. 이렇게 증여를 했다. 자, 얼마에 9,000원에 정리를 했네. 한국증권 이건 뭐야? 8,100원. CNG 하이테크 우리 사주 40만 주. 퇴직으로 인한 인출 40만 주. 와. 아, 이거. 지분율 4.8. 얼마를 인출했어? 자, 넘어가고 10% 이상 없고 5% 이상 나가세 엔지니어링이라고 여기는 일본의 요게 이제 그거 안에 그 부식될 수 있는 화학 그 부품 소재 있잖아. 부식을 시키는 화학 소재들. 뭐 염산 같은 거 유리병에 보관하듯이 뭔가 이렇게 화학 재료 성분 중에도 무언가를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부식시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부식 못 시키게 코팅하는 거를 시트라고 얘들 뭐 그런 재료가 있어. 그런 거를 기술을 나가세라는 일본의 업체에서 그걸 이제 기술을 가져와서 지금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얘네들이 5%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기타 주주는 없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종목 토론실은 볼 거 없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이걸로 마무리 지으면은 볼펜 어디 갔노? 자, 가자. 자, 요게 이제 조금 다르게 해봤어. 매출액은 점차 우상향 되고 있고 매출액은 18년부터 19년까지는 근데 이게 얘들을 잘 봐야 되는 게 18년도에 상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게 진카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전에는 우리나라 그거 회계 그거상 물론 내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못 믿는다. 못 믿어서 이것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이거를 진탱이라고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당기순이익 매출은 일단 증가, 그리고 자산도 증가, 자본도 증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플러스 가다가 17년에 잠깐 마이너스 들었다가 계속 플러스 가다가 2020년대는 살짝 마이너스 될 것 같아. 그리고 설비 투자는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 이자 발생 부채가 굉장히 낮고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순이익률도 한 10% 정도 올해도 마찬가지야. 올해도
그리고 ROE는 올해 10 정도, 올해 10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10% 정도 나왔고, 그리고 부채 비율은 14% 나왔고, 올해 14% 맞지? 자본 유보율은 1400%막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결론 내린 거는 요렇게 1부터 10까지 모르면 5점, 좋으면은 10에 가까운 수치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가지고 싶은가 한 7점을 줬어 나는. 왜? 이게 싸서 저평가 반도체 장비 공급 필수 장비지 어찌 보면. 근데 경쟁 업체도 많지만 그래도 싸서 PER이 한 10밖에 안 되면 싼 거지. 10 이하이면 땡큐지만 일단 그래도 10이라는 게 어디야? 10이란 게. 그리고 삼성, SK 이런 데서 지금 막 반도체를 설비 투자한다고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시총이 마음에 들고,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돼. 돈 잘 벌 것 같나 이게 막 지금 반도체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경쟁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 회사들 걸 쓰냐 안 쓰냐 이게 문제인데, 아니면은 삼성이나 SK가 무조건 한 회사의 것만 안 쓰고 막 골고루 쓰는 걸 알고 있거든.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최고 나쁘게 졌으면 5점이고 그냥 7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 그냥 7점을 줬거든. 그래서 반도체 설비가 증설된다고 하고 계속 비메모리 시장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 계속 공장 확장은 삼성은 평택에 계속 진다 그랬으니까 SK하고. 그래서 한 몇 년간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고, CNG는 또 이제 새로운 신사업 방열판 뭐 2차 전지에 쓰이고 뭐다 쓰이고 어디 쓰이고 한데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화학 재료들이 부식되는 거를 막는 시트지 이런 것들도 자체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나오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덜 나오게 하면서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렇게 화학식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거를 베이킹 소다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못 만들고 전량 수입해는 모양이 돼. 무슨 소다더라? 탄산 소다인가? 생각도 안 난다.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게 되면은 이제 얘들은 또 한 번 더 점프를 하는 거지. 그 물건들 지금은 요거 중앙 집중 공급 장치 요것만 CCSS만 팔아가지고 물건이 매출이 한 60% 나오니까 지금인가 해서 지금의 8점 줬지. 저평가, 너무 저평가다. 너무 저평가까지는 아니고 저평가다. 아직 시장에서 인지도 인지 못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ROE 10이고 PER은 10. 싸냐? 싸다라는 거에 점수를 최고 포인트. 이거는 부채율도 14%. 싸다. 경쟁자는 모르겠지만 일단 5점 줬고, 이때까지 이런 것들 하고 신기술 이렇게 해나가는 거, 부식성 있는 화학 제품 요거 하는 거까지 하고 방열판 그 기술하고 그런 것들이 성공되고 하면은 그런 걸 또 미리 보는, 이제 요거는 방열판 요런 세 가지는 소재 사업이고, 지금 기계 요거는 장비 사업이잖아. 장비야 설비가 돼야지 매출이 올라가는 거지만 소재는 무조건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새로 이제 활로를 뚫으려고 잘 생각하고 있다. 한 6점, 한 5점 졸라 가다가 6점 줬고, 걱정 안 하겠냐? 그렇지. 나는 계속 요걸 주시하고 있고 계속 분기마다 볼 거니까, 만약에 내가 사면 그러니까 계속 주시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손 놓을 수 있지만, 일반 사람이라면 조금 계속 더 신경 써야 된다. 계속 신경 써야 된다. 조금 더 한 최근 이 물건들이 주력 물건 방열판 성공했다 하고, 뭐고 또 화학 제품 성공했다 하고, 또 뭐고 또 그거 뭐고 뭐 하는 그거 뭐고 베이킹 소다 그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그때는 걱정 덜어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신경 써야 된다. ROE는 10점이 ROE 10이 나와서 4점을 줬고, 영업이익률은 10이 나와서 10%가 나와서 3점을 줬고, 그래서 총점 6.1점.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네. 위험한가에 7점. 재고자산이 나는 그 굉장히 신경 거슬리는데, 얘들은 재고가 없다 그랬거든. 우리는 주문 생산 받아서 오더를 받아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재고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재고가 있어가 순간 내 머리 안 돌아가다가 댓글 보고 맞다, 재고가 매출로 잡힐 겁니다. 맞아 얘들은 재고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겠지. 이게 근데 반전이면 대박이고, 그래서 3배는 작년보다 3배 증가했는데 저거는 매출로 잡히는 거니까 의미 없다, 괜찮다.
매출 채권 한 40일 만에 돌아오니까. 그리고 현금성 자산 감소했는 건 요거 돌아오면은 다시 그거 현금이 까지니까 또 괜찮겠다. 자식에게는 아직까지 요 물건밖에 없으니까 장비밖에 없으니까 5점 줬는데 만약에 이거 세 가지 방열쪽 그리고 과산화탄소 맞나? 베이킹소다 또 그 뭐고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나. 시트 부식 방지 시트 요런 것들이 성공되면은 괜찮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니 모르겠다고 했고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 여기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재료 집중 공급 장치 현상액을 재활용해서 차후 발생할지 모를 방열판 베이킹소다 이런 것들은 연구하고 무기로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요거는 싼 게 가장 큰 매력이다. 기다려야지 이런 거는.